네, 오늘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의 4선 의원을 지내셨고요. 여성 정치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도 하셨고 지금 현재 하버드 대학의 케네디 스쿨에 선임연구원으로 오셔서 지난 6월 17일에 뉴저지, 뉴욕의 동포들과 간담회를 하시면서 그때 멋진 강연을 하셨던 박영선 전 장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짧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유, 길게 하셨는데. 네. 여기 그 K라디오 AM 1660 네. 스튜디오에 와보니까 아주 스튜디오가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베이사이드의 퀸즈 지역에 한인들 많이 계시는 곳에 헤드쿼터가 있고 또 맨하탄 32가 코리아타운에 우리 진짜 여기는 이제는 한인들보다 다른 민족들이 더 많이 오는 거리가 됐지만 코리아타운에 네. 또 한 곳이 있고 또 포트리 뉴저지 쪽에 한인들 많이 사시니까 거기도 스튜디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7일에 그때 강연이라기보단 강의에 가까운 네, 그리고 동포 간담회를 좀 예상을 하고 갔는데 말씀하신 내용이 재밌어서요. 사실 그걸 받아들이기에 바빴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제목을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목을 직접 말씀해 주시죠. 네. 원래는 고래 싸움과 대한민국 이렇게 이제 정했어요. 왜냐하면 네. 요즘 미중 갈등 속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요. 네. 그러다가 제가 생각하기에 과거 100년, 미래 100년, 요거를 붙여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그 과거 100년, 미래 100년이라는 이 제목은 1999년 자정 밤 네. 12시에 제가 MBC에 있었을 때 만들었던 이어령 선생님하고 돌아가셨죠. 네. 문화부 장관 하셨던 이어령 선생님하고 만들었던 그 다큐멘터리 제목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인간이 예측하는 것이 다 되는구나. 그러니까 1900년대 초에 네. 이미 인간들은 1900년대 말이 되면 컴퓨터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네. 예측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문헌으로 나와 있고 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과거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그때 아주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과거사 히스토리를 자주 보게 되는 어떤 계기가 네. 됐고요. 또 그때 이어령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21세기는 3F의 시대다. 그래서 F라는 것이 네. 첫째 female, 여성의 시대. 오. film, 네. 영화의 시대. 그러니까 이제 영상의 시대다라는 네, 그런 말씀을 하신 말씀이셨네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패션. 패션. 그러니까 디자인의 시대다. 눈으로 보는 것이 그만큼 그렇습니다. 중요하다는. 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3F의 시대라는 그 이야기가 저한테 굉장히 강렬했고요. 네. 제가 강연에서는 이 말씀을 안 드렸죠. 네. 강렬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금 23년이 지났는데 네. 정말 이것은 진짜 맞다. 딱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런 어떤 다른 사람한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이런 네. 강연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네. 그런 기회가 돼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과거 100년, 미래 100년, 고래 싸움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강의를 하신 박영선 전 장관님 20세기의 마지막 순간에 그걸 다큐멘터리로 맞습니다. MBC에서 네. 이어령 선생님과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보니까 23년 동안 정말 그 예측했던 그 일들이 다 일어났더라.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네. 생각했던 것보다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네.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미래를 어떻게 대비하고 감당해야 되는지에 네. 대한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23년 정도가 100년의 세월만큼이나 그렇게 맞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2023년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들, 특히 이민 1세들은 자식들이 아직 어렸을 때는 정신없이 먹고 사는 일에 바빴고요. 이제 좀 자녀들 키워놓고 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갑자기 AI가 뭐야? 맞습니다. 인공지능이 뭐고 나는 이 손바닥 안에 이 스마트폰 우리는 아직도 휴대폰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것도 전화하고 문자나 조금 하고 뭐 유튜브 누가 퍼 날르면 그거나 보는데 이게 뭐지?
라는 인공지능 AI, 챗 GPT에 사실 약간 충격을 받고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내가 잘 모르겠으면 그냥 외면하는 지금 정확하게 그런 단계입니다. 저 머리가 좀 아프죠. 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그 강의를 듣고 우리 동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2000년 0시에 1월 1일 0시에 그때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본다면 그보다 100년 전 1900년에 한국이 아니라 미국을 그날 강의에서 사진으로 이렇게 네. 1900년과 1913년을 두 장의 사진으로 비교해 주셨잖아요. 뉴욕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제가 있는 이 스튜디오 네. 여기가 이제 바로 그 사진에 나오는 곳하고 아주 가까운 곳이죠. 네. 5번가 필립스 네. 애비뉴. 뉴욕 5번가 그러면은 저도 젊었을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 그러셨어요? 네. 네, 그런 거리였는데 1900년대에는 이 5번가가 전부 마차였었죠. 그 사진 속에 흑백 네, 사진 속에 정말 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1913년 불과 10여 년 만에 다 자동차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아마 이런 충격이 더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던 시대가 바로 지금부터 100년 전 시대이고요. 네. 지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공지능 시대인데 이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다시 말하면 1, 2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근육을 대신하는 기계를 만들었다면 3, 4차 산업혁명, 인터넷으로 시작된 3,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두뇌를 대신하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한 거죠. 그러면 이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후세들, 자식들은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대비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지난 6월 17일 강의에서 제가 약 1시간 반 정도 네.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네, 일단은 살짝 뭔가 충격이 오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 테크놀로지의 산물인 뭐 스마트폰, 그전엔 또 그전에 어떤 테크놀로지 이걸 혼자 이걸 조금 익숙하게 하는데 굉장히 바쁜 정도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미국의 1900년에서 1913년 뉴욕에서 그 마부들이 끄는 마차가 자동차로 바뀌게 되던 그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 중에 새로운 기술 나올 때 그걸 빨리 습득하면 부를 얻는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붉은 깃발법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붉은 네. 깃발법. 정말 네. 말 그대로 붉은 깃발을 사용하는 법이었던 건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제 그 자동차는 영국에서 처음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국에서 자동차가 나오니까 네. 영국은 이제 그 당시에 이미 세계의 패권 국가였고 기득권 사회였죠. 이 마부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일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자동차를 마차보다 빨리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법, 그것이 바로 붉은 깃발법입니다. 와, 그런 생각들을 영국인들이 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붉은 깃발법을 만들어서 네. 마부는 보호했지만 네. 자동차 산업은 그것을 계기로 미국으로 넘어온 거죠. 아,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미국에서 꽃피우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 100년 전 영국의 어떤 기득권을 물려받아서 네. 그런 패권 국가로서의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라는 비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미중 갈등도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기술의 발달을 너무 억제해도 안 되고요. 네. 또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어떤 그 마부와 같은 그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 생기는 것을 그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여기에 대한 사회 안전망도 물론 만들어야 되겠지만 네. 저는 기술의 발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기술의 발달을 어떻게 잘 접목하느냐가 결국은 그 나라의 성장과 미래와 맞닿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맞닥뜨려지는 이 AI 시대, 이 AI 시대는 결국은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면서 시작이 네. 됐는데 지금 2007년으로부터 지금까지 약 16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6년 만에 네. 이 스마트폰이 결국은 AI 시대를 만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만든 이 시대에 힘들지만 어르신들이 적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합니다. 영국에 아직도 그 마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붉은 깃발법이 없어졌죠. 네. 그렇지만 아마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테크놀로지에 그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을 또 보호하려는 제2, 제3의 붉은 깃발법은 그럼요. 계속 만들어지고 있겠죠? 그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를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때때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유럽은 그런 붉은 깃발법을 만들어서 낙오자들을 함께 가려고 노력하지만 미국은 버리고 가는 사회입니다. 네. 라고 퀘스천이 있어요. 바로 그 질문을 제가 네.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날 강의 중에 우리 박영선 전 장관께서 미국의 그 포드 자동차 산업이 영국의 그 문제 붉은 깃발법 때문에 미국으로 오게 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 융성해지면서 록펠러라든가 카네기 이런 낙수 효과를 미국이 봐서 부자들이 많이 나왔다 하셨는데 그때 그러면서 포드가 지원을 해서 이런 산업의 빠른 발달로 인한 여러 가지 우리의 인간의 휴머니티를 돌보는 일을 또 했다. 그래서 thorough의 헨리 자연주의 thoreau. 예. 사상을 이제 포드 재단에서 지원을 한 건가요? 어떻게 그 연결이 되는지 말씀해 보스턴 주세요. 근교에 가보면은요. 네. 이제 그 헨리 소로가 명상을 했던 네. 숲, 그 월든 펀드라고 네. 있습니다. 근데 그 호수 주변에 네. 이제 이런 어떤 자연주의 사상가들이 모여서 1, 2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점점 도시화되어가는 이런 인간의 삶에 대한 네.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다는 흔적이 있는 히스토릭 플레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한 곳이 이제 특이한 것이 그 헨리 소로하고 아주 친했던 사람이 바로 포드입니다. 아. 근데 이 포드가 헨리 소로의 어머니를 위해서 교회당도 지어주고 네. 또 그 헨리 소로가 명상하고 글을 쓸 수 있도록 어떤 그 장소도 마련을 해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제 그런 어떤 교류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포드는 자동차 산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또 기술을 리드하던 사람인데 네. 그런 기술을 리드하던 사람이 인간의 어떤 본질 네. 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자세,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박영선 전 장관께서 지난 6월 17일에 하신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1편을 우선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될 텐데요. 그때는 이제 미국이 이런 성장을 하다가 또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를 봉착하는 그 부분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영선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또 수식어가 많지만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을 지내신 박영선 현재 하버드대학의 케네디 스쿨의 선임연구원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